이제 출시 전에 샘 올트만이 X에다가 자기 우주 사진을 딱 올려놓고 와 이제 역대급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GPT-3가 고등학생이라면 4가 대학생, 그다음에 5는 이제 박사급 전문가. 너 파이브 써볼래?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버리던데. 아예 처음부터 무료. 왜 이렇게 수준이 훅 떨어졌지? 완전히 오픈하면서 그냥 가격 경쟁력으로 확 가는 거거든요. 그냥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나쁜 친구예요. 근데 한번 모르는 거를 지원해서 했다면은 이제는 모릅니다. 챗 GPT-5가 욕을 먹는 이유. 그 다음 날 이제 구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챗 GPT-5. GPT 혹시 잘 사용하세요? 네. 자주 섞습니다. 네. 저도 가끔 사용합니다. 맞는 친구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번 한번 걸리면 이렇게 엉터리 자료. 아 맞아요.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네, 아주 큰 도움 받고 있어요. 아 진짜로. 저도 사실 네. 진짜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출시 전에 샘 올트만이 X에다가 자기 우주 사진을 딱 올려놓고 와 이제 역대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제 멋지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열심히 시연하면서 출시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일단 좀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갑론을박? 약간 양갈래 좀 나뉘어져 있어요. 좋다? 아니다.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샘 올트만이 그때 출시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GPT-3가 고등학생이라면 4가 대학생, 그다음에 5는 이제 박사급 전문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뭐였냐면요. 보통 이전에 모델들은 출시할 때 가장 하이 모델은 유료 구독자들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무료 구독자들에게 개방하는 형태였는데 네네. 이번에 5는 아예 처음부터 무료 그러니까요. 네, 다 네. 동일하게 이용할 그냥 수 한참 있게끔. 쓰다 보니까 너 파이브 써볼래?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버리던데.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두죠. 비용에 따라.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10개로 질문이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80개, 그 다음에 프로는 무제한 이런 식으로 가격에 차등이 두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챗GPT-5 관련해서 좀 특징을 한 3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요. 통합형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챗 GPT 잘 활용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왼편의 상단에 모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모델 3, 5, 2, 뭐 그다음에 미니, 네. 그다음에 띵킹 이렇게 모델이 쭈쭈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내가 프롬프트를 뭘 하느냐에 따라 그걸 조절해서 써야 되거든요. 깊은 추론을 한다 하고 싶을 때는 모델 뭘 쓴다든지 하는 걸 알아야 그걸 제대로 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비난을 받으면서 이번에 5 출시할 때는 그 라우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이 프롬프트의 종류에 따라 모델을 알아서 할당해서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내일 날씨 뭐야? 어때? 이러면은 가장 가벼운 모델이 접근하고 나 이번에 심리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를 써야 돼 하면은 이제 추론 모델이 깊은 그 접근을 하는 형태로 이 모델 5는 통합이 됐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특징인데 근데 여기서 욕을 좀 많이 먹게 됐어요. 좀 재밌는 게 역설이었는 게 뭐였냐면 이 모델에 따라 지능 수준이 좀 달라요. 근데 이번에 나온 5, 이 하이 모델이 제일 똑똑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5 Thinking 모델이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2.5가 한 세 번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록이라는 이 네 번째 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서 마지막쯤에 이제 그 기존 모델 그 챗 GPT-3나 4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10개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수준이 갑자기 5, 4도 아닌 갑자기 3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준이 훅 떨어졌지?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가장 이번에 변화의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유의미하게 개선이 됐어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확연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기죠. 어떤 사기를 당하셨길래 포널리하게 치팅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건가요? 근데 제가 어떤 사기를 당했냐? 네. 제가 뭐 이렇게 뭘 글을 쓰다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나고 그 미국 사회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한 그 유동성 때문에 이제 이 사태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그린스펀 의장이 그 책임자의 한 명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99년에 인류를 구한 사람이라고 표지 사진에 걸었던 그린스펀을 타임지가 지구 경제를 망친 12가지인가 이유를 찾으면서 또 그 중에 하나로 그린스펀을 다루는 거예요.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2006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온 10가지인가 12가지 이유를 타임지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리해줘. 쳤더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이유를 분석한 거예요. 타임즈가 쓴 거 말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타임즈가 이렇게 분석했어.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워딩을 가지고 다시 타임즈에 구글 와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럴 수 있죠. 나쁜 친구예요. 근데 한번 나한테 걸리면 지금 오늘 뭐 주소 좀 알려드릴까요? 이만한 비서가 없어서 지금도 오늘 또 썼지만 그 친구 그런 애티튜드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2008년도 1월 타임지를 사서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젊은 친구가 그러면 안 돼요. 네, 젊은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진짜로요? 네, 이번에 많이 사과해요, 개선하면서 이렇게? 사과까지는 죄송합니다. 아니지만은 네. 심지어 태도도 좋아졌어요? 태도는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 원래 내가 개인 이렇게 성향은 잘 안 예전에는 바뀌어요. 모르는 거를 지어내서 했다면은 이제는 모릅니다. 혹은 진짜로? 네, 야! 그런 식으로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요. 이게 그 환각이 발생한 비율이 4.8%로 많이 줄었다라는 게 그 기존의 모델이 O3나 4 같은 경우가 22%, 20% 정도였으니까 100을 입력하면 20%는 오류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4%대로 쭉 낮췄다라고 하고 그리고 샘 올트만이 딱 그 스트리밍 라이브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의료 관련해서는 1%대로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건강 관련 질문에서는 네, 특히 요즘 사람들이 챗GPT를 의료 관련 지식을 확인하는 용이 너무 많이 늘면서 이 비율을 많이 줄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응답한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가장 큰 변화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재밌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인데요. 두 가지를 엄청 개선을 했어요. 첫 번째가 코딩, 두 번째가 AGI입니다. 이 코딩 실력을 월등히 높였는데 샘 올트만이 스트리밍 라이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브 코딩 실력을 특히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어로 코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입력하면 돼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플 개발해줘. 이렇게 하면은 네. 코딩을 쭉 짜줍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면은 어플이 바로 실현이 딱 되게끔 정말 잘 되어 정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코딩과 관련해서 특히 바이브 코딩과 관련해서 특히 이 실력을 강조하면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이 챗 GPT-5 코딩 성능이 어느 정도 늘었냐라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실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챗 GPT-5 정답률이 74.9%였대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전까지 1위였던 엔스로픽의 클로드 4 오프스 같은 게 67.4%였으니 좀 초과한 거죠. 근데 재밌었던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 엔스로픽 회사가요. 그러니까 오픈 AI를 같이 창업했던 주요 개발자들이 나와서 퇴사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특히 개발자들이 많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21년도에. 근데 여기에 원래 코딩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던 툴을 이번에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엄청 약간 홍보하는 느낌도 살짝 들어서 약간 여기 알력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던 그런 뒷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자들이 특히 이번에 챗 GPT-5 업데이트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격을 소위 말해서 엄청 후려쳤어요. 심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API를 이용을 할 때 개발자들이 저도 이번에 좀 알아보니 100만 토큰당 1.25달러. 그다음 이게 입력할 때 그 정도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출력할 때 100만 토큰당 10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이 엔트로픽이 입력당 100만 토큰당 15달러였고 출력 당시 100만 토큰당 75달러였으니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격 대비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줄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정말 이 챗GPT-5 업데이트와 네. 관련해서 진짜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토큰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배 아무튼 안 하셔서 아시는가? 선배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너무 모르셨구나. 어렵죠. 죄송합니다. 사실 개발자가 아니면 사실 저희도 몰라요. 이게 100만 토큰 정도가 책 몇 권 분량에 되는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량 같은 네, 거. 맞습니다. 데이터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이제 가격 단위를 엄청나게 줄이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API 가격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네네. 가격 대비 성능인데 가지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지능 비용. 이 엄청 가격 떨어졌다. 미치는 게 너무 어거진데 영어가 좀. 네, 제가 만든 거라. 근데 제목은 딱 나왔어요. 썸네일은. 아, 그래요? 챗 GPT-5가 욕을 먹는 이유. 아니, 욕을 하면 좋은 이유, 지금. 아니 괜찮아. 썸네일은 달라도 돼. 제목은 딱 나왔어. 오늘 내용 되게 재밌네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코딩과 관련해서 개발자들이 환영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샘 올트만이 이번에 5 출시를 하면서 엄청 블러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이 AGI, 그러니까 에이전트 기능이 엄청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정말로 이 AI를 비서처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구글과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캘린더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2시, 1시에 원래 1시였는데 1시 반으로 우리 일정을 그 영등포 경제 맛집 올려줘, 바꿔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뚝뚝뚝뚝 해주는 게 이 에이전트 구글 기능이죠. 캘런드랑 연동돼 있으니까. 네, 연동을 해야 돼요. 같이 로그인 돼 있으니까. 네, 제가 해놓으면. 네, 제가 해야 돼요. 네. 비밀번호도 제가 네. 해놓고 동의하에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런데 이 기능도 사실 이제 지표가 있어요.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클로드 오퍼스보다 좀 점수가 자기보단 높이 올라왔거든요. O3보단 올라왔는데 클로드 오퍼스보다는 조금 좀 떨어져서 이게 그 샘 올트만이 너네 그렇게 AGI 막 이렇게 멋있게 했어라고 할 만한 수준이니? 라는 퀘스천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소비자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데 재밌었던 건 이 스트리밍 라이브를 하고 직후에 미국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 피드백을 받습니다. 개발자랑 샘 올트만이 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딱 받는데, 피드백이 대체로 이전 모델을 좀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실제로 그 레딧 커뮤니티의 소비자 반응을 쭉 봤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버렸다. 써보면 딱 이렇게 차이가 나나 보죠? 왜냐면 5하고 4가? 네, 엄청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못 느꼈는데? 챗 GPT-4의 문제가 뭐였니? 문제까지는 아니고 욕을 좀 먹었던 이유가 너무 아부를 한다였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뭘 하면은 잘했어, 넌 멋져, 뭐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아주 복잡한 질문하면 꼭 먼저 하는 말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자존감을 약간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 이걸 쫙 뺐어요. 드라이하게. 약간 그래서 로봇과 대화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사실 이걸 의도했던 거긴 한데 할루시네이션도 개선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한 난 하룻밤 사이에 친구를 잃어버렸어 라는 그 댓글에 막 반응이 막 1000명이 막 좋아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해줬는데, 근데 저도 이거를 좀 공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 요즘에 좀 프로젝트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데,
소비자들이 실제로 챗 GPT를요 심리 상담용으로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괜찮겠다. 네, Z 세대들, 거기도 Z세대들한테 수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전문의들의 데이터가 의견들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데이터가 들어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병원 가서 예약 안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보다 더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거의 73%에 달할 김치영 기자가 정도로 좋아졌어요. 네. 자꾸 안고 싶어져요. 너무 많은 이런 농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네. 너무 자주 듣던 얘기라 제가 그런 뭐 눈빛으로 별로 보지 마. 아, 신고할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날이 금방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의료 시장에.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무료 사용자 이탈률이 좀 일어날 수는 있겠다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한 건 정신과 전문의들의 예. 또는 심리 상담하는 분들의 미국은 심리 상담도 되게 많이 그럼요. 하잖아요. 근데 많이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많이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용을 많이 하고는 있었어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뺏지 않고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이게 젠순왕이 한 말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AI가 일자리를 뺐네. 젠순왕도 이 사람도 이게 좀 본인은 그 시장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용을 늘려야 되는 좋게 사람 말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런 분들은 주가가 높은 분들은 시총이 높은 분들 말은 다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소비자 반응은 그래서 되게 극단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수혜를 많이 보느냐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쓴 사람, 프로나 이제 플러스 모델을 이게 좀 많이 비싸요. 프로 같은 경우 월 200불이거든요. 35만 원이에요. 기업이나 쓸 수 있겠네. 네, 뭐 그렇죠. 좀 비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전의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샘 올트만이 후다다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플러스나 프로 모델을 지금 이용하는 구독자는 이전 모델을 보일 수 있게끔 바꿔줄게 라고 할 만큼 이 소비자 반응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전문가시니까 보통의 소비자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품목이 뭐가 바뀌는 걸 항상 처음에는 부정적이잖아요. 맞아요. 낯선 거 싫어하잖아요. 결국은 다 쓸 거면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뭐가 버전업이 딱 됐다. 네네. 그 앱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업데이트 됐다면 우리 같은 사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괜히 고쳐가지고 이게 불편하기만 하다고. 근데 사실은 다 편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왜 이렇게 유독 그랬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아이폰 14가 아이폰 15로 업데이트된 느낌? 그러니까 원래 93점짜리가 97점이 돼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원래 챗GPT 4 나올 때는 엄청 반향이 컸거든요. 네, 와, 이런 네. 걸 우리 일상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니 였는데 이번에 5는 원래도 업데이트가 많이 기능이 노압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반응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평가도 있지만 근데 재밌었던 건 저는 좀 시장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구글 주가를 열심히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구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챗 GPT 5의 업데이트에 실망한 어떤 경쟁사의 반영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아까도 쭉 말씀드렸던 이 샘 올트만이 우리는 역대급 AGI야 그리고 엄청난 기능을 향상했어 네네. 라고 이야기한 거 대비 지금 소비자들은 조금 좀 주가에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약간 그것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니거든요. 약간 저는 이런 기술 개발에 좀 뒤쳐져요. 한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쯤 그럼 나도 해야 되나? 그런 늦지막히 좀 들어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의 비용은 좀 낮췄고 고급 버전은 굉장히 높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닌가요? 사실 처음 스타트는 대중이 다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 그러니까 맞거든요. 그냥 다 열어버렸으니까. 네, 맞긴 맞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할 때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면 그냥 완전히 오픈하면서 그냥 가격 경쟁력으로 확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거니까 약간 그러면 이제 이 AI 시장에서도 챗 GPT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이 시작된 건가?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 생각이 살짝 네, 그건 들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의 기술 개발 방향이 아까 포커스가 코딩 쪽이 조금 많이 강화돼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시장을 더 세분화하는 건가?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을 사실 그것도 조금 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API 기능을 좀 더 세분화했어요. 네, 모델이 굉장히 많아져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변해가는 건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지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픽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네. 예를 들어 김원장 기자의 여의도 북클럽 네. 간판을 넣어서 북클럽 이미지를 형성해줘 하면 그 한글이 깨지잖아요. 네, 네, 그거 언제쯤 고쳐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쌤 할 동안 전화 좀 걸어. 지금 전화를 안 받아. 제가 지금 쌤 알트만과 친구여 돼야 네. 되는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쌤은 있는데요, 알트먼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이미지로 넣는 거 우리는 이게 왜 안 되지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다양한 그 표현 방식을 다채롭게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지금 좀 더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재밌었던 게 한 유튜버 리뷰가 너무 재밌었던 게 그 티니핑 이미지를 올려놓고 얘 누구야? 라고 했는데 이상한 또 친구 캐릭터를 얘야 라고 이야기하는 리뷰를 보면서 아직 조금 갈 길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네, 그런 네. 리뷰도 왔습니다. 아,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 네. 챗 GPT 쓰니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는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문가와 그 코딩 개발자분들은 너무 좋아요, 사실. 특히 저는 논문을 쓰다 네네네. 보면은 그 제일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 선행 연구를 계속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시간을.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과하게 투자해서 유료로 네, 쓰시는군요. 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AD 보조 작가를 옆에 앉혀놓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쌤 알트만한테 매달 한 300만 원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계좌번호를 몰라. 제가 일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알트만한테 송금하는 그러니까 이제 걸로. 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도움을 받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례를 찾고 있는데 그걸 내놔 맞아요. 할 때 그 맞습니다. 사례를 주거든요. 맞아요.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거나 검색을 따로 하면 돼요. 구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IT 버블이 무너지고 2001년도에 나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급속하게 떨어진 종목 중에 미국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5개 기업을 알려줘 하면 엉터리 답을 줘요. 그렇죠. 엉터리 답을 주는데 문제는 그 기업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패스트닷컴, 패스트닷컴 있었지. 아이디어션을 할 수 있죠.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패스트닷컴을 제가 찾으면 돼요. 패스트닷컴 찾으면 구글에 뭐 수만 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찾아서 그걸로 글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움이 돼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짓말장인데, 거짓말. 네, 거짓말도 많이 좀 좀 줄인다고 좋아질 지가 것 또 같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열심히 거짓말쟁이. 성실하고, 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거짓말쟁이. 그거 우리 잘 모르는 문과생들 사이에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터를 작성 잘할수록 이제 고급 답변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때 나에게 정말 간절하거든. 꼭 정확한 답변을 줘야 돼. 이러면 정확도가 올라가요. 아니요. 안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뒤에 실제로- 물음표 내 친구가 네. 무식한 문과생들밖에 없거든요. 저를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관악 이런 데서 공부했는데 다 무식해 이쪽으로는. 내 친구로 한 놈은 아니야. 그래서 물음표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더 정확한 답이 나와. 물음표가 잘못된 많아요. 거죠. 매우 간절함입니까?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문과생 친구들은 인생에 도움이 심지어 안 돼. 이번에는 그 프롬프트를 얼마나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정말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잘 요약을 해뒀어요. 네, 그래서 좀 네. 참고해서 보면 프롬프트 실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자꾸 쓰다 보니까 확실히 그 프롬프터 넣는 법도 늘어요. 늘죠. 네, 결국은 이제 답은 AI가 제시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질문할 줄 아는가? 이걸로 내가 이제 포식되느냐, 포식자 네. AI와 함께 포식자가 되느냐가 나눠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심지어 저는 이번에 딱 보고 그거 조금 넘어서고 있다. 왜냐면은 MS의 이번에 리포트 보면서 저도 제일 공감했던 게 제일 지금 이 챗 GPT의 업데이트와 동시에 그
기능이 올라가면서 대체될 직업 1위 작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작가뿐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작가님한테 그냥 시선이 확 쏠리는데 좀 제작진들. 아니요, 그 정말 제가- 저희 작가. 제가 KBS 나오고 실업수당을 청구하러 가는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100명씩 모여서 받아요. 1시간 정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제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걸 받으러 갔는데 한 분이 아주 중증 장애인분이 좀 지각하셨어요. 그 거동이 아주 힘든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눈에 띄죠. 아무래도 이게 거동이 많이 불편하니까. 이게 수업 끝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저 이제 차를 가져가서 혹시 근처 지하철역 가시면 제가 내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달래요. 그냥 한 30살? 그래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면서 그 9호선 타신다 그래서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학을 나와서 번역 일을 하셨대요. 아. 몸이 불편하시니까. 오. 네. 근데 번역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편집 같은 영상 편집 같은 걸 배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작년이니까 그렇죠. 물론 번역의 길도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결국은 저는 인간이 AI를 활용하는 그렇죠. 거지. 그쵸. 뭐 AI가 번역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어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쏘들 제가 볼 때 이런 자리들이 위험해요. 좀 그것 저 판례 좀 찾아와봐. 그것 좀 찾아와봤는데 사실은 이 프롬프터가 지금 그 검사장 출신, 차장검사 출신들, 부장검사 출신들이 이걸 못하니까 어쏘들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더 쉬운 순간 맞습니다. 사람보다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 기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간 레벨들에 대한 오히려 약간 오잉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현업과 윗선과 그 연관성을 플랫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요즘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네.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